뭐 스마트폰 기기라든지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팽업된다 그러죠. 바틀레이 뭐 이게 좀 이상해, 기능이 좀 이상해 돼 버려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그냥 리셋 버튼 눌러버리잖아요. 그죠? 기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삶 자체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어떤.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올바르게 한번 다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즈음에 이제 아메를 저희 손윗동서로부터 소개받았을 때 적으면 되겠다라는 일반 희망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잘 하겠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초기 때 아밀 강의를 들었을 때 많이 팔아야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연구원이 뭐 볼펜 한 자루도 못 팔아봤고 지금은 이렇게 앞에서 무대 앞에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 아니 아이스 이렇게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크 하면서도 이렇게 아이스 컨택을 하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여성분 앞에 있으면 막 이게 막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기존의 일을 하면서 이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세컨 잡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저를 매료시켰고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속에 있으면은 내가 희망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신라 같은 희망으로 아메 사업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돼 있죠. 부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그러죠. 뭐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사사분면 얘기했는데 퉁쳐서 그냥 좀 어, 두 필드로 나눠봤어요. 액티브 인컴 존이죠. 그러니까 내가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만이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직장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시간과, 시간 대비 임금이 높고 낮음의 차이일 뿐이지, 이건 노동 수입에 대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좀 더 회사를 롱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남들보다 좀 뛰어난 어떤 전문직이 있으면은, 뭐 롱런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요, 연봉이 좀 많을 뿐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풋은요, 20대 80 팔레트에, 경제학의 팔레트에 20대 80에 놀리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사회를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결과는요, 리턴 밸류는 사실은 이유가 더 이제 간극이 더 벌어졌어요. 20대 80이 아니고요. 9대, 아니, 5대 95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전 세계 1%의 부자가 전 세계 돈의 50, 한 2%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닿습니다. 지금은 이념의 차이가 아닌 것 같고요. 자와 우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 사회는요, 가진 자와 그릇이 못한 자 그 빈곤의 어떤 갭이 더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거죠. 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우린 백세 플랜이라 하죠. 아, 그래요? 됐습니까? 예. 중간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아니면 자영사업 하다가도 보면은, 영원히 잘 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경력이 단절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요, 회사에서는 잘리지 않고, 정년퇴임까지 버티는 게, 이게 버티는 게 인생의 꿈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이 참 힘든 거죠. 지금 금리가 올랐죠? 보통 0.25%부터 오르는데, 지금 0.75%가 올랐어요. 0.25%가 오르면요, 그러니까 부담해야 될 돈이요, 한 52조 정도 되더라고요.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거품이죠, 그죠? 예, 자연은 몰락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증가되고 있고, 예, 개인 파산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라 그런 얘기 하죠. IMF 때도 우리는 좀 경험을 했었어요. 언제 틀릴지 모르는 3대 뇌관을 우리는 항상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고장난 자본주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 현실 점검이에요. 양극화의 문제죠. 그죠?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양극화의 문제. 한국 사회도요. 2016년도 버전입니다. 1%의 부자가 대한민국 총 25%를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국세청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차명 계좌에, 그죠? 신고되지 않는 금은 돈들이 얼마나 지하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점점 갭은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GNP가 GNI라 그러죠. 개인 소득이, 1인당 개인 소득이 3만 불 치를 때, 4만 불 치를 때 이렇게 하는 그 스포츠가 다르다 얘기합니다. 보통 골프는 한 2만 불 넘으면은 골프를 많이 친다, 대중화된다는 얘기하죠. 지금 우리나라 이 GNI는요, 3만 5천 불 정도 넘었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율을 해보면은, 4인 가족 기준에 보면 약 한, 가장이 한 1억 8천 정도 수입이 있어야만이 요트 경기를 할 수 있어요, 스포츠를. 근데 우리 현지의 삶은 어떨까요? 실질적인 삶, 뭐 이런 거 아니고 5, 6배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행복하죠.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도구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에 집행되어 있죠. 모든 게 포화 상태예요. 지금 기술은요, 선점하지 않으면 일반화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들면은 그 누군가는 내일 뭐, 시간 차이지만은 다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보편화되어 있죠. 삼성이 반도체로서 지금 메모리 산업 분야에서는 세계 강국이 독보적인 존재가 돼 있지만은 예전의 전략은 뭐냐 그러면 열심히 근면 성실, 그러니까 추격자, 패스트 팔로워라 그러죠. 이 정신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 패스트 팔로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만큼 이제는 모든 게 시장이 보편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성장 모드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패러다임이 시프트라고 새로운 방식이에요. 뉴노멀이라 그러죠. 제가 한 5년 전부터 계속 떠들었던 거 있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기존의 성공했던 방식은 이제 옛날 올드 노멀이다. 새로운 방식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4차 산업의 근간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게 코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작년까지는 2021년도까지는 모바일 쪽에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아서요. 그런 쪽으로 수요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 모바일 시장도 이제 포하다 보니까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종사하는 반도체 쪽 칩들도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이제는 오토모티브 쪽, 차량 전장 비즈니스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기 자동차로 다 바뀌어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되게 많으니까요.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쪽에 올인돼 있어요. 제품들도 막 PMI, 파워 제품들. 또, 그리고 전기 자동차 하게 되면 배터리 같은 경우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2차 전지 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핵심 가치는요, 초연결 시대라고. 예. 산업과는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의 자동차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전기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전자 반도체가 엔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계공학 출신자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다 이렇게 자동차 회사로 갔지만은 지금은요, 전기전자 반도체 하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삼성에서 자동차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애플은 뭐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산업이. 그리고 대융합이 되는 거, 더욱더 지능화돼요. 초지능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서로 소통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된다는 것은 뭐냐, 연결되고 소통된다는 건 뭐냐 그러면 보통 이 소통이라는 단어는 인문학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이런 관계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컴퓨터, 나와 스마트폰, 기기와 기기 간의 어떤 연결,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 테크놀로지와 하이 터치에 대한 결합으로 앞으로 4차 산업은 흘러갈 것이라는 거 얘기는 하고 있죠. 그 가치를요, 핵심 가치를 갖다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제품화 시킨 거예요. 자,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 되면은 우리가 흔들리는 게 과연 내 일자리면 어떻게 안전할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또 4차 산업이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책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직업 피라미드인데요. 하이엔드 레벨 뭐 잡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굳이 자동화로 생산성이 떨어져서 자동화를 하면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동화도 할 수 있는데 어, 자동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하는 비용보다도 안 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일들은 임금이 좀 박할 겁니다. 앞으로 수요는요 계속해서 AI이 만드는 쪽 일에는요
계속 인력들이 모일 거예요. 사실 실리콘밸리에도 보면은 이런 빅데이터라는 AI, 반도체를 만드는 전문 인력들이 지금 기근이에요. 한국에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반도체 산업을 또 육성시켜야 된다. 메모리는 뭐 넘버 원인데 비메모리 있죠. 그다음에 파운더리 사업은 지금 인력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이엔드 쪽에 있는 직군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충족보다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롱런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요. 이게 문제죠. 우리가 걸쳐 있는 이 중간층에 있는.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I로 대체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여기 인력들이 대부분 다 일쪽으로 지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일은 AI에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굳이 AI를 할 수 없는 쪽에는 우리가 생존 경쟁을 더욱더 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의 갭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중산층이 없어지는 거.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되고 있고 사실은.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얘기 하죠. 또 심해져 있죠. 지금 뭐냐.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들이 더욱더 힘들어졌다가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그 개천이 용이 승천을 못 한다는 거죠. 왜? 복개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물맷돌이 뭐냐, 이거죠. 그 경기에서는 경제에서 말하는 3대 그 있지 않습니까? 토지, 노동, 자본, 뭐 이런 것들이 경제에서 말하는 고전적으로 내는 3대 요소였었어요. 거기다 기술을 더 더한다고. 그러니까 신경기는 어떻게 되냐. 더욱더, 예, 더 큰 자본이 대기업이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삼성에서 이제는 반도체를 하다가 그 기반적인 반도체 쪽에 대한 기반 기술이 있으니까 전기 자동차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술은 축제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주고 사버리는 거죠. M&A, 대표적으로 M&A를 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재용 씨가 계속 유럽을 막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가 M&A 대상인지를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뭐 저는 알고 있어요. 곧 발표가 될 건데, 아직 뭐, 이재용 부회장이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예. 뭐 NSP 반도체라든지, 뭐 온세미컨덕터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 파워 전문 회사거든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욱더 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큰 자본이 잠식돼 버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죄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더 이게 창의적인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뭐 이런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 만들면 뭐 부자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 능력이 없네. 이거는 우리를 비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창조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제한적인 거예요. 사실. 그들이 만들어 온 회사에 우리는 종속돼 있는 단지 좀 월급을 좀 많이 받는 노동자일 뿐이지 내가 오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창의성해야 되고요. 더욱더 지적이어야 되고 더욱더 이제는 인지도 평판 뭐 이런 거죠. 큰 회사들 메인 밸류가 있는 것들이 계속 또 이 세상을 잠식해 나갈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들은 그들끼리 연대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연대해서 정보를 차단시키고 있거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프론티어들은 일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자, 이런 핵심 가치들이 기술로 표현된 겁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욱더 최적 엔드 소비자인 우리 소비자들에게 고객에게 더욱더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죠? 하이 터치라 그러죠. 더욱더 감성적으로 고객에게 다가서고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매출을 늘려 나가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죠. 도대체 아메이가 어떤 건데 라는 생각. 저는 이래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창조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이 테크놀로지는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 간의 연기를 해서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뭔가
하이 하이터치적인 부분으로서 내 비즈니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자본 없이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이,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가치를 갖다가 제품으로 만들어낸 코딩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품으로 만들어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메이는 뭐냐, 이거죠. 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예. 이런 가치를, 공지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비즈니스도 하이터치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어떤 전략으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요? 그렇게 막 제가 막 이러죠. 뜯어 마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기들도 어때요? 여러분들, 뭐 와이파이 안 터지면 어때요? 뭐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죠? 블루투스 안 터지면 어때요? 음악도 못 듣잖아요. 차 안에서. 그죠? 막. 연결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 구현, 비단, 그러니까 제품 간의 연결만 필요할까? 우리, 이게 백인백색이라고, 예, 100분 좀 넘게 오셨는데, 백인백색이라 그런 얘기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죠? 근데 결국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석유도 아닌 것 같아요. 가장 큰 자산은 뭐냐 그러면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결국에는 그 누가 어, 탐닉하지 않고 수요하지 않고 사지 않으면 매출이 안 뜨는데,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 나간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사람과 공감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플랫폼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하이 테크놀로지의 어떤 대표적인 음, 샘플이 있어요. 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22억의 인구가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22억에 있는 나라. 인구가 있는 나라. 중국일까요? 인도일까요? 이라크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이버 세상이죠. 자, 여기는요, 주로 하는 일들이 이런 거죠. 채팅하고 이야기 공유하고 새 친구 사귀고 사랑질하고 사진 동영상, 뭐 남 뒷담화도 하고, 그죠? 예, 뭐 이런 일들을, 예, 이런 것들을 갖다 플랫폼화 시킨 거예요. 그죠? 마크 주커버거죠. 그죠? 1984년생이죠. 2004년도에 회사를 오픈했더라고요. 이 취지가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친구들끼리 채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상품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품을 만든 거거든요. 예. 여기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창의성 자본이죠. 지성 자본이죠. 하이테크놀로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 영역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페이스북 유저 아닌 분 계세요? 매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가보면, SNS 가보면 막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몇 분 봐요. 자랑질 하시는 분들. 그죠? 소통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는 비즈니스를 또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나 못하는 영역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이라도 학원 가서 우리 코딩 공부를 할까요? 저도 컴퓨터 공학 나왔거든요. 저는 웬만한 거는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돼요, 이게. 자, 제가 말하는 휴먼, 하이테크가 아닌 하이터치적인 부분.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믹스해서 가야 된다고 했죠. 하이터치의 두 부분이 같이 공존해야만이 앞으로 세상에서 좀 리딩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컴패셔너레이트 캐피탈리즘이라 그러는데 이 컴패셔너레이션이라 그러면요. 좀 극률한 마음이. 인간은 누구나 다 태생이 어떻든 간에요. 더 향상성이라 그러죠. 더 잘 살고 싶은 재정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사람은 태어날 때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어쩌라고 그래서 나는. 자, 그런 사람들끼리 어쩌면은 서로 도우면서 부족한 부분을 도우면서
꿈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돕고 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해서 공유 경제를 만들어가는 어떤 사업의 기회, 이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게 자본주의는 속성은 그거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를 잘 만났든지 아니면 내가 혁신적인 아이템을 개발해서 부자가 됐다든지 다 인정하고 또 그게 또 맞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따뜻한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부자가 된 거는 그래도 주변에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는 근데 개인의 양심에 맡겨놨기 때문에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꾸 양극화돼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안에 있는 취지가 단순하게 생필품 다이렉트 셀링에서 마케팅 전략을 펼친 게 아니라요. 거기에는 철학이 있죠. 태생이 어떻든 간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아메의 어떤 유통 방식을 통해 가지고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도요. 저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 외모를 보면 도시 아이 같다는 얘기하죠. 아니에요. 저도 농사도 짓고 막 그랬었어요. 수박 서리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근데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보통 직장을 들어갈 때도 항상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력직을 뽑을 때나 뭐 대졸 신입 뽑을 때도 항상 그 기준이 있죠. 그죠? 저희 가면 참 좋은데 연봉도 세고 참 좋은데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 단지 꿈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꿈도요. 처음부터 필터링을 하지 않아요. 와서 보면은 저분이 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창업주의 철학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일어나는 일이 그 안에서 아메이를 잘하려고 그러면요. 더욱더 초연기를 해야 되고요. 더욱더 좀 이렇게 스마트해. 그러니까 지식적인 똑똑함이 아니라요. 지혜로운 똑똑함. 이게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요.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지식을 많이 탐구했었어요. 근데 지식이라는 거는요. 자꾸 변하더라고요. 오늘 내 노하우에 있는데 그 지식이 내일 되니까 그게 노이즈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인생을 좀 현명하게 살려 그러면 지식보다는 지혜를 탐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능한 지혜를 말하는 거죠. 사회성이죠. 예. 그리고 그들과 같이 공유해서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어떤 공유 경기를 펼쳐나가는 거. 약간 인문학적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게 다 인문학적인 요소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플랫폼화 시켜가지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죠. 김미경 씨라든지, 그죠? 김창옥 씨라든지, 그죠? 그런데 알고니지만은 그런 플랫폼을 또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제한돼 있는 거지. 자, 아메는요, 생필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생필품은요, 정의는 뭐냐? 살면서 매일 사용해야 될 제품들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저도 평생을 사용해야 되고요. 저 아이가 3명인데 아이들도 다 쓰고요. 사용해야 되고, 그들도 나중에 출가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또 써야 돼요. 복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1959년도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이시에서 만들어졌고요. 설립이 됐고, 지금 현재는 약, 100여 개 국가 지역에 진출돼 있어요. 다국적 기업이죠. 한국은요, 1991년도 오픈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31년 차, 32년 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뒤에 계신 분들 되게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아메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 계시죠? 예. 65년도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아메가. 그 매출액은요. 글로벌 네트로 이렇게 글로벌 매출액은 약 한 10조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10조 정도. 그리고 한국에서는 작년도 매출액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120만 명의 회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했던 90년대에도 120만 명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암의 끝물이라 그러고 포화 상태라는 얘기하죠.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요. 현실 사업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포화 상태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좀 덜 되고 덜 될 뿐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게 한번 보십시오. 상가 건물에 보면 간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들을 자주 반복을 하죠. 그죠? 포화는 그래도 없는 거예요. 누가 포기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제품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제품들 중에서 몇 가지 정도 사용하고 계시나요? 다지 않습니까? 다 사용해요. 자, 이런 제품들을 우리는 주로 아메이를 하기 이전에는 어디서 사왔다? 예. 이마트, 저마트 다니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아메에서 나오지 않는 생필품 같은 경우는 이마트, 저마트에서 사요. 난 소비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사게 되면은 나에게 혜택적인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메이 주된 가치는 뭐냐 그러면 아메이로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하게 되면 거기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단순 소비자 혜택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회 기회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20년 전에 아메이를 선택했고요. 지금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거죠. 조금 덥네요. 아니, 제가 깨겠습니다. 일반적인 유통이 회사에서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원가에 이득을 남기면서 이런 패스를 통해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유통 과정이거든요. 보편화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메이는 1959년도에 이런 중간에 유통 과정을 다 생략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버즈라고 그러죠. 버즈. 본인이 써보고 좋으면은 그걸 주변에게 자랑하는 자랑은 본능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메이가 되기도 하는 어떤 근간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좋은 제품 살 때 보면은 뭐 온라인상에서도 보면 후기라든지 이런 댓글 보고 많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뭐 이렇게 유명한 모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정보라기보다 저런 제품이 있는지를 보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구매를 할 때는요. 결국에는 선택을 할 때는 주변에 그 제품을 써본 사람들 의견을 듣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구정당구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도 그런 거죠. 이런 유통 단계를 거치고 TV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한다 하든 해서 그 제품이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직접 써보라 권유를 하고 그 제품을 써본 소비자가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은 이 방식이죠. 이 방식을 아메를 선택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메는 1959년도에 이걸 플랫폼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런 비용들을요. 어, 이런 비용들을 발생되는 모든 비용들을 우리에게 사업의 기회를 지급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할 때 90년대에는 이런 방식이 되게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했고요. 우리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인간이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의 안전성을 가지고 편함을 느껴요. 여기도 보니까 제가 코로나 이전에 봤던 분 보니까 되게 편안해요, 사실은요. 오늘 처음 보신 분이니까 제가 막 불안해요. 내 강의는 잘하고 있는지 막 그냥. 사람의 심리는요, 쓰고 싶으면 안고 싶고, 안고 싶으면 눕고 싶은 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진보보다는 보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늘 더 벌리는 것보다는 있는 게 지키려고. 새로운 방식이에요. 사람이 많이 오해를 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늘요, 위기 때 기회가 나오는 거고, 새로운 곳에서 큰 어떤, 기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하등 이상한 건 없죠. 자, 이 광고에 대한 부분 볼까요?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아마 또 그럴 거예요. 작년도에 한국 아미 매출액이 약 4,500억 정도가요. 우리 소비자, 사업자들에게 골고루 뿌려졌답니다. 뿌려졌어요. 지급이 된 거죠. 자, 이거는요, 2017년도, 2016년도, 여기네요. 2016년도 1월부터 12월, 그 1년 동안 진로죠, 그죠? 예. 지금 소주예요. 소주를 얼마나 매출액이 1조 6천억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 소주 엄청 많이 먹네요, 그죠? 저는 술 잘 못해요. 근데 분위기를 좀 즐길 뿐이지. 예. 연간 1조 6천억 정도가 소주 매출액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광고 선전비를 보십시오. 1조 6천억 중에서 약 1,600억 정도가 광고 비용이에요. 진로 지금 누가 광고하나요? 모델 누구죠? 예. 뭐 하여튼 뭐, 예. 막 흔들어 대지 않습니까? 그죠? 맛있다고, 그죠? 예. 근데 모델들한테 몇십억씩 주면서 흔들어 대는데 뭐 술 맛이 좋아지나요? 광고 선전 비용이 약 9.7%, 10% 정도. 이 비용은 전부 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셔라, 마셔라,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볼까요? 예. 2016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는 보니까 약 1조 한 1,000억 정도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광고 선전비가 한 100억 정도 된 거예요. 기업 이미지 광고 정도 된 거죠. 100억 정도.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캐시백이죠. 약 3,900억 정도가 이 비용을 모았다가요. 또 아까 유통의 어떤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줘서요. 그 변화를 줘서 우리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것도 59년도 정도에 분명히 이 세상은요, 창조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밖에 나간다 그러죠. 그죠? 1959년도에 리치와 제이가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항상 인플루언서는요, 프론티어는요, 오해를 받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수많은 어떤 시행착오와 시간이 흘러야 되거든요.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30대는 30대, 40대 되게 오해했던 것들이 50대가 넘어보니까 아, 그때 내가 그걸 좀 이해했을 거라면 후회되는 시간이 참 많아요.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많아요. 시간이 흘러봐야 돼요. 자, 과거엔 소비, 오늘부터는 투자라는 거죠. 예, 뭐 어떤 투자? 예. 브랜드 체인지만 하게 된다 그러면요. 아메이는 제품마다 PV와 BV라는 게 있어요. 포인트 밸류와요, 비즈니스 볼륨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점수치를 통해 가지고요. 제품을 사게 된다 그러면 1일부터 30일 동안 그걸 합산해 가지고요. 내가 쓴 것만큼에 대해서 캐시백을 해줘요. 그러니까 소비가 갖고도 수입이 되는 거죠. 이게 투자의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창업을 하게 되면요. 딱 걸리는 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본금, 투자 비용이죠. 그 다음에 아이템이죠. 그 다음 뭐겠어요? 사람인 거죠. 핵심 인력이죠. 팔로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 문제고요. 근데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메이를 브랜드 체인지한 순간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창업 비용이 뭐냐 그러면 그거죠. 브랜드 체인지죠. 창업 비용이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아이템은 뭐예요? 생필품이고. 사람은 뭐예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핵심 자산이 되는 거죠. 확산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21%부터 해서 3차까지 이렇게 쭉 1차, 2차, 3차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0만 명의 회원 중에서 대부분이 소비자고요. 와, 120만 명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너무나 많은 거 아니냐? 분명히 말씀드렸죠. 90년대 말에도 120만 명이었다고. 왜냐 그러면 아메이는 회원을 등록해 놓고요. 6개월 동안 제품도 안 쓰고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휴먼 계좌랑 통장에 휴먼 계좌듯이 어느 시간 지나면요 이게 없어져요. 당신은 아메이 회원이
안 될 가망성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6개월 되면 없애버려요. 이렇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자, 그 암의 삽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내가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다 각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저희 손윗동서로부터, 저희 처가 쪽이 이남 오녀거든요. 저희 아내가 5번째, 막내거든요. 셋째 언니가 있어요. 수원에 같이 사는데, 언니를 통해서, 제품을 통해서 소개를 먼저 받았어요. 디시드랍스, 주방용 세제. 그런데 사업은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우리 형님이죠, 형님. 예. 여기서는 공직석상에서 형님입니다. 예, 셋째 동서. 개인적으로 친구예요. 같이 삼성을 다녔던, 저희 손윗동서인데, 손윗동서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되겠나? 우리도 우리 사업을 해야지. 좋은 사업이, 기가 막힌 사업이 나타났다 하면서 이 아메이를 플랜으로 먼저 접하게 됐어요, 저는. 2, 3개월 반대하다가 이 미팅에 참석을 해보니까 2, 3개월 동안 반대했던 그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첫 번째 저는 강의를 듣고 비전을 느껴버렸거든요. 돈 안 들어가고, 그죠? 쓰는 제품 매일 바꿔 쓰면서 주변에 자랑하면은 추가적인 소득이 일어난다 그러니. 못할 이유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론적으로 보니까 이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를 통해서, 그죠? 저 언니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요. 저도 직장 동료한테 알렸고요. 또 친구한테도 알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각자 20만 PBC, 금액으로는 약 한 35만 원 정도 되죠. 생필품으로. 어, 한 20만 포인트. PV와 BV는 자세한 거는 이렇게 여러분 스폰서한테 물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살 때 이게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몇 포인트로 잡아주겠다. 그 포인트가 합산돼가지고 20만 포인트가 되면은, 보너스 3%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BV는 인플레이션 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PV하고 BV가 1대1이었는데, 지금은 1.73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난 대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보너스를 많이 책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만 포인트를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요. 누구의 시작으로부터 이 매출이 80만 원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언니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언니의 그룹 매출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은 80만 언니의 수입을 한번 볼게요. 80만 원이면 66%가 적용되기 때문에 4만 8천 원. 물론 여기다 곱하기 1.73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지금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4만 8천 원 속에서는요, 80만 매출 중에서는 언니를 뺀 나머지, 제가 또 알린 분들이, 나를 포함해서 내가 알린 분들이 매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도 이게 66%가 되면 3만 6천 원. 그러니까 4만 8천 원에서 3만 6천 원을 빼준 나머지 금액이 1만 2천 원이 언니가 가져가야 될 캐시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동생과 친구는요, 확산도 안 시켰어요. 본인만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0만 포인트를 썼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소비하고 캐시백이 되는 논리로 인해서 동생도 20만 3%, 친구도 20만 3%에서 6천 원, 6천 원. 이 3만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을 빼준 나머지 금액이 2만 4천 원 내 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만 2천 원, 2만 4천 원, 6천 원, 6천 원 다 더하면 어때요? 그룹 전체에 대한 어떤 4만 8천 원 매출이 골고루 분산돼 가는 거죠.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암에 합의되면 내가 좀 피해보는 거, 윗사람만 뭐 재미있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걸로 왠지 모르게 좀 내 노력이 뺏겼다라는 감정으로 들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잘 모를 때는. 그런데 먼저 시작한 언니보다도 늦게 시작한 내가 더 보너스가 더 많죠. 곱들이 많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공정성이라는 거죠. 이 사회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공정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봉제가 되기 때문에 잘 그게 희석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난 일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연봉이 이밖에 안 되지라는 그게 허탈감이고 허무한 감이잖아요. 근데 과연 사장도 그런 감정을 느낄까요? 그죠? 저도 직장을 다닐 때는 그런 감정이 지배적이었는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쟤 좀 나갔어야 돼. 나가주면 좋겠는데 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은. 뭐, 어쨌든, 예. 노력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 나오는 게 그게 차별이고요. 그게 공정이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은요, 노력성이라는 거죠. 물론 친구가 3명이 달리면 친구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사업을 하면서요, 제 파트너가 저보다 먼저 에메랄드가 갔어요. 처음에는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내 파트너가 잘 되는 게 더 가치 있는가 보죠, 저는. 근데 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제 자존심이니까. 뭐 이런 얘기 왜 하지? 그런데 어쨌든. 자, 이거죠. 서로 연결되고, 한쪽은요, 써보고 좋아 자랑을 하고요, 또 나누고 했기 때문에, 보너스가요, 12,000원, 24,000원, 6,000원, 6,000원씩 나왔어요. 그죠? 좀 이렇게 금액이 더 많아졌죠? 그런데 여기는요, 본인만 쓰고 연결도 안 하고 그냥 1대1로, 아메 1대1로만 했어요. 아메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이거죠. 참여하고, 경험하고, 연결하고, 공유하는 게 사학과 영역이거든요. 그냥 본인만 쓰고 연결되지 않는 건 뭐냐, 이게. 6천원만 받는. 20만 원 똑같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자랑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는 거죠. 받는 수익이. 이게 뭐냐면 컨택 자본이라는 거예요. 컨택 자본. 똑같이 제품을 쓰면서 남의 비즈니스 그런 것 같아요. 소비자로 출발을 해서 시간 지나면서 그 제품의 만족을 느끼면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랑질은요, 메슬로 인간의 욕구 중에서도요, 위에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인정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요, 고차원적이에요, 사실. 이게 본능적인 사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분명히 아메이도 시대에 뒤떨어진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제한적인 거라.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메이 본사에서 이런 플랫폼을 다 만들어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본점에서 다 알아준다는 거죠. 아메에서 신제품이 매달 나오거든요. 그 제품들 보시면 정말 창의적인 제품들, 얼마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우리 영역은 아니고, 이쪽 영역은 본사에서 하는 영역이고요. 다만 우리는요, 좋으면은요,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이게 주변에 사람 자랑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소비자 파워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이 터치적인 컨택 자본으로서 이렇게 연결 자본이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건강식품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왜 우리 오감이 있을까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예, 그 감정을 갖다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 교감을 하는 거죠. 이건 본능의 영역이라는 거죠. 땀에서 주로 하는 일이고요. 그죠? 만나고, 새로운 친구 사귀고, 좋은 제품 함께 쓰고, 공부하고, 도와주고, 알려주고,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함께 여행 가고. 이런 게 가치가 있어서 하면 뭐 1000가지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이 가치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희 파트너 중에서는 아이가 지금 고1인데 축구를 해요. 안양공고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축구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참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저희 쪽 집안에는 이렇게 운동신경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부담이에요, 그게. 매달 한 300, 4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 수입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감사해요. 왜요? 이러니까. 제 아들이 이번에 제주도 전지훈련을 갔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남해에서 이번 달 보너스가 180만 원 나와 가지고요. 그걸로 보탬이 됐네요. 사장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또 감동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태생적으로 남을 도와야만, 남에게 기쁜 일을, 행복감을 줘야만이 내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거구나. 뭐 이런 가치가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 뭔가 전율이 좀 느껴졌었어요. 그게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아직도 막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아메이를 계속 할 수 있는 힘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기 집 정원을요, 예쁘게 단장을 합니다. 잔디깎기 기계로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정보를 오픈을 안 해요. 자기 가족들에게만 오픈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멘은 그 대문을 활짝 열어줘서요, 옆에 있는 사람, 이웃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게 돼요. 저는 그 가치 때문에 아멘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간단한 논리지만요, 이게 에디슨 마케팅상이라 해서 아까도 창조적인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나 플랫폼을 개발한 개인이나 어떤 회사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수익 구조 분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요, 1993년도에 리치와 제이는요, 이런 에디슨 마케팅상이라고 받았어요. 여기는 앨런 머스크라든지,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이 받았던 창조적인 혁신적인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수혜했던 어떤 그런 거예요. 아메이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얘기는요, 약 45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한 200여 가지는 OEM을 하고 있고요. 원포으로 해서 하여튼 북미 지역에는요, 한 150만 가지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아메이를 통해,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메이 엔드 유저는 약 3억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회사에서 아메이다가, 예, 제품을 올리면 어때요? 전 세계로 팔려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윈윈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거지만, 기업하는 사람들도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지만은 판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별합니다, 대신에. 좋은 제품은요, 아메에서요, 세계적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요, 위탁 판매를 대행을 해줘요. 그럼 어때요? 소비자도 좋은 거고요, 우리 사업자도 좋은 거고, 그 회사도 좋은 거고, 아메 본사도 좋은 거고. 트리플 윈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뭔가 공동체로 서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좀 멋진 세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뭐 몇 년 전에 이제 강아지 밥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 집에는 강아지를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두 명을 키우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벌써 10살이 됐네요. 그리고 둘째 선글라스 끼고 있는 애는 작년도 입맛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아메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는, 이렇게 사료가 올라오기 전에는 다 다른 데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메에서 올라오니까 저는 어때요? 우리 강아지들이 뭐 거의 한 3%? 장바구니를 해요. 예. 예. 얘들이 스마트 장바구니 한대니까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올려놨냐 그러면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웃잖아요. 이게 웃는 표정은 뭐냐 그러면 그죠. 참나, 참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만큼 암의 삽이 쉽다는 거예요. 못 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거 정도는 내가, 참, 개도 3% 하는 데 있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3%를 못하면 개만도 못한다고. 근데 3%를 하는데 6% 이상을 못한답니다. 왜? 홈미팅을 못하니까. 예. 걔들이 홈미팅을 못하니까. 자, 속도는 다 다릅니다. 속도는 다 달라요. 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뭐, 이렇게 꿈의 간절함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보통 통계학적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플래튬이 되더라고요. 2년 7개월 만에 플랫, 플랫, 플래티넘이거든요. 한국에 통계가 나왔었어요. 약 한 2년 7개월쯤 되면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막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알리는데 그 친구가 또 알리고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변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 볼륨하는 그룹이 생기고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나는 지난달에 썼던 제품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 안 하는 거죠. 네, 그죠? 그럼 나는 전체 매출이 1000만 원, 210만 원 매출, 1대1 기준입니다. 1대 1.73을 하기 더 많은 거죠. 210만 원 내가 다 가져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죠, 그죠? 욕망이 있으신. 예.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6%니까 15%니까 60만 원, 12%니까 30만 원, 36만 원, 예. 9%니까 18만 원, 6%니까 6만 원. 다 뺀 나머지 금액 90만 원인데 1.73으로 하니까 약 160만 원이 내 캐시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사에서 한 2.7년 정도 경과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 9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저는 태생이 저 아래쪽 지방이라서 됐다 뭐 이런 거예요. 한번 하기로 했었으면 뭐 해야지 뭐. 이왕 하는 거 뭐 그냥. 자, 이렇게 알린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한 제품을 전달을 하고 사업을 건면하게 된다 그러면 뭐 내가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게 안 해봤던 일이니까 그 익숙하지 않는 거잖아요. 특히 저는 밤에 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했던 일이 아침에 출근하면 직장 동료들이랑 커피 한잔 하고요. 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네 명이서 등지어가지고 하거든, 대학생으로. 앉아서, 저 모니터에서 계속 반도체만 개발했었어요. 계속.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제 시사제 때까지, 시사제 때.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보통 10시까지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가끔 그거 했네. 중간에 점심 먹고 족구는 했네. 네. 그거 말고는 컴퓨터하고 뭐 친구였었어요. 컴퓨터랑 사랑을 했었죠. 집에 갈 때도, 퇴근할 때도 직장 동료들한테 잠깐 집에 갔다 올게. 뭐 이렇게 하고 갔다 올게. 그러니까 거절받는 거, 안 해봤던 일 때문에 사람들 되게 실망을 많이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분명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아내가 이게 어떤 제가 표현을 좀 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막 세워놨는데 되게 주차장이 되게 넓어요. 그것도 막 지하 3층까지 있어요. 내가 어디 대놨지? 차를 갖다 헷갈린 적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1층 가봤다가 눌러보고 리모컨 눌러보고 2층 갔다 눌러보고 3층 갔다 눌러보고 다시 올라 눌러보지 않습니까? 차는 찾아야 되니까 계속 눌러보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죠.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 암의 성공 방식이 그런 거예요. 알리면 계속 리모컨 눌러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업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포기가 되더라고요. 누르면 다음에 딴 데 가서 누르지. 계속 되더라고요. 기대를 안 했어요. 나중에는 30분 동안 막 눌러봤었어요. 근데 결국엔 찾게 되더라고요. 그게 암의 사업의 핵심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계속 눌러본다. 자, 그래서 이 수입이 왜 계속 눌러야만 되는지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자산 수입에 대한 이유가 뭘까? 생필품이니까 떨어지면 재구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신제품도 계속 늘어나죠. 신제품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뭐 이게 어떤 때는 뭐 이게 암의 제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때는. 회원도 계속 증가하겠죠. 그 뭐니 뭐니 해도요. 성장 시스템이라는 거죠. 아메가 정말 가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제한을 두지 않는 거, 기준을 두지 않는 거. 단지 그 기준은 뭐냐? 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그거. 그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개인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영역이야. 자, 시간이 지나서요. 이렇게 1000만 볼륨을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몇 스피라고 그래요? 수입은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세 번을 하게 되면 GP라고 그러고요. 수입 별반 차이는 없어요. 아직 안정적이지 않는 거예요. 초기 성공은 항상 불안한 겁니다. 진짜 성공은요, 초기 성공을요, 디딤돌로 삼아서 그걸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6번 하게 되면요, 한 200에서 250 정도.
이렇게 되면 정식 사고로 인정해주고 연봉은 한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워크홀이 203일 정도 세미나 초대되고 해외여행 자격되고 성수 가능하고요. 12분을 하게 되면요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그래요. 연봉을 한 5천에서 6천 정도. 저희 급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직장 다니면서 가정주부로서. 자, 에메랄드라 그래요. 내가 알린 분이 A, B, C가 6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플래티넘이 돼. 1,000만 불 정도. 그럼 에메랄드라 그러면요. 난 8천 정도 쓰죠. 아메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 그랬죠. 내가 알린 두 번째 파트너가 더 열심히 해서요.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6개월 됐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미니멈 1억 5천이에요. 미니멈. 사실 더 됩니다. 1억 8천쯤 돼요. 이때부터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고요. 성숙도 가능하고. 좀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지금 반도체 쪽에는요, 기본이 연봉 1억이 넘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제 동기들 다 2, 3억씩 받고 다녀요. 삼성에 있는 친구들. 근데 거기서 받는 2, 3억이 수입하고요. 아메에서 받는 수입하고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다 이거 선택하시겠죠? 왜? 수입의 속성을 알겠죠. 수입의 속성. 근데 그 친구들 2, 3억 받는 친구들을 내일 모레 나와야 돼요. 정년이. 다니기 싫어해요. 허리 디스크도 걸리고 막 그냥 거의 치매 수준이에요. 치매 수준. 기억력은 가물가물 해가지고 타바 신경증달부터 없어집니다. 제가 초창기 때 2000년도 저희 셋째 동서가 동생한테 알려가지고 우리 큰아이 4살 땐가 이렇게 해서 괌 해외여행을 2000년도 괌 여행을 처음으로 다녔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아직도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26입니다. 밤에 하면서요 수많은 여행을 막 다녔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이곳저곳 다녀봤었어요. 다 담지는 못했죠. 어머니 모시고 코타키나발루 이게 어머니 다이아몬드 비즈니스 클래스 모시고 왔었어요. 제 어머님이 이남이녀 시골 출신이라 그래도 제가 평생 동안 농사만 짓고요. 이남이녀 키운다고 해외여행요? 한 번도 못 갔어요. 비행기를 못 타보셨어요. 저도 결혼하니까 어머님 생각은 굴뚝 같은데요. 내 가정도 있으니까 이게 함부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매달 용돈 얼마씩만 드렸거든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어머님 해외여행 같이 가는 첫 여행을 비즈니스 클래스 모셨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는 다 타봐서 아시잖아요. 좀 누워가잖아요. 와인도 병치를 갖다 주잖아요. 그 벤토를 안 주잖아요. 접시에 담아주잖아요. 어머님이 그에 계시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려고 뒤에가 씩 갔다 오시더만 어머님 그런 거 야야 뒷좌석은 왜 저러냐 그러더라고요. 왜 엄마? 야 엄마 닭장 같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 자식 잘 둬서 그래. 내가 그랬죠. 시크하게. 늘 걱정이었거든요.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어머님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삼성 다니면서 아미 한다고 할 때 되게 반대했거든요. 그 덜컹 또 아미 한다고 삼성도 퇴사를 해버리니까 제가 다이아몬드 되니까 우리 어머니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야, 이제 다이아몬드 됐으니까 다시 삼성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엄마 안 받아줘. 막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감 여행에서요. 우리 어머님 춤추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제가. 엄마 춤 한번 춰봐. 기분 좋지 하니까 좋다더라고요. 근데 그 한 400명 있는 데서 마지막 날 환숙 파티 한 일어나가지고 막 탑송이 나오는데 막 이걸 관광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엄마 민망할까 싶어서 저도 같이 추면서 눈물이 막 흘렀었어요. 우리 엄마도 흥이 있는 여자였구나. 인생은 타이밍 같아요. 타이밍. 사랑도 타이밍이고 고백하는 것도 타이밍이고 사도 타이밍인 것 같고 기회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타이밍. 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10년이 넘었어요. 저는 에메랄드 때부터 저희 어머니 자주는 못 뵀지만 그래도 원 없이 용돈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앉아서 손을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 이제 우리 막둥이는 내 마음에 침에서 벗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봅시다. 이어가는 거. 자, 더핀도 있어요. 시간이 때문에. 자, 이제는 왜 아메인가? 네. 왜 아메이 사업이 미래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한국 아메이 본사 자료예요. 여러분, 긱 이코노미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긱이라는 말. 이 긱이라는 이 유래는요, 미국의 대공황 시절 때 많은 실업자들이 막 길거리로 나와 있었어요. 대공황 시절. 카페 이런 데서요, 사람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커피 한잔하고 재즈바에서 그냥 이렇게 어,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막, 거기에 막 연주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 오시는 손님들 통해 가지고 피아노 치는 사람, 바이올린 치는 사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에서 그때 이게 즉흥해서 이렇게 뽑아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서로 즐기면서 그게 뭐냐 프리랜서의 시작이에요. 그게 요즘에 지금의 마인드가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요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어 나가거든요. 전문직, 프리랜서. 내가 좀 더 이렇게 내가 지옥관도 바뀌어서요 사람들이 인생을 좀 사는 것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 멀티 엔잡너라 그러죠. 부업의 개념이 바뀌어 나오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직장인주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40%가 되고요. 기회만 되면 하겠다는 게 약 75%. 네, 뭐 그렇고요. 뉴노멀 시대의 어떤 직업의 형태는 정년 없는 일자리 수요 증가가 돼 있고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창업에 대한 관심, 새로운 직업 발뭐 기타 등등의 투잡의 의향이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76.8%. 제가 아메 사업할 때는요, 엄청 눈치 봤었어요. 저는 아메 사업할 때 인사과에 불려가게 됐어요. 아메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부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주임, 뭐 정신 끝나고 잠깐 인사부서로 올라오세요. 이게 이제 인사부서로 올라오면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인사팀장이 아메이를 선택할래, 회사를 선택할래, 양자택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때요? 그 당시 한 40만 원 벌고 있었거든요, 아메이 통해서. 과감하게 그냥 네가 내 인생을 책임져?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메이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40만 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게요. 아메이 안 할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몰래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소비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놀랬죠. 다이아몬드가. 형님 그때 아메 하지 말라 했잖아. 아, 내가 뭐 그냥 회사에서 그래서 그러지 뭐 제품을 열심히 써. 그래서 통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눈치는 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눈치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때요? 대기업도 들어가가지고 1년 만에 한 50%가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생존이 아니고 트렌드가 생존이 아니고요. 만족의 개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거 찬성합니다. 단지 어떤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앞으로 암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는요, 실리콘밸리에 구글 동창회하고요, 페이팔 마피아라는 두 개 사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페이팔 마피아 조직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세상을 소위 말해서 이끌어 나가고 창조해 나가는 예, 인플루언서예요. 하이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연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한 달에 수시로 모여서 홈미팅을 한답니다. 홈미팅을 해가지고 정보도 교환하고 새로 먹거리 창출해 내면서 새롭게 막 회사를 오픈해가지고 지분을 확보하고 그걸 확장을 해가지고 키워서 또 팔아먹고 돈을 벌고 있어요. 이들은 계속 부자가 돼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내가 제품 써보고 좋으면 어때요? 팀을 만들어서 부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이게 그 이제 나가면 이런 불안정세에 나오죠.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요, 그거예요. 인간의 5단계 중 가장 하부 단계가 의식주의인데요. 아까 제가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능이라 그랬죠. 자랑은 본능이에요. 연결해 줬죠. 나는 자연이다 프로 많이 보시죠. 여기 보니까 연령대가 많이 보시는 연령대 20대들도 많이 본대요. 왜 산으로 가겠어요?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나를 몰라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죠? 그냥 세상 등지고 나는 나 홀로 그냥 살고 싶어. 40대 이상들에게 시청률 1위라고 합니다. 저도 보는데 제 아내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몰래 봐요. 근데 루틴이 있어요. 오면 전날은 반갑다 그러고, 막 산에, 막 산 다니면서 그때요. 막 그냥 도라지 캐고, 가끔 산삼만 캐면 막 그겠다 그러고,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막 그냥 밥 먹으면서 여기를 들어온 이유를 막 누구 사기를 당해서, 뭐 병이 걸려서, 인간이 싫어서, 그게 다 행복하다 그래요, 지금. 그 둘째 날은요, 뭐, 산에 있으니까 단백질 보충하라고 닭 잡아가지고 백숙 먹고 막, 2박 3일 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간 사람이 윤택 씨 있죠. 언젠가 제가 기사를 봤는데, 윤택 씨가 취재를 해놨는데요. 그 자연인들이 막 행복하다 그래놓고요. 헤어질 때는 막 외로워서요.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힘드니까 간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본능이고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모여야 돼요. 왜 이게 있겠어요?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심장이 있고, 입이 있겠어요. 관계 속에서. 관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상처받고, 또 사람으로 축복을 한다는 얘기죠.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미 비즈니스가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잘하는 거예요. 자, 4차 산업이 온다 하더라도요, 아메이가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 타치로 매수를 쓴다고요? 이거 AI가 해석하면 이거 오류 아니겠습니까? 매주는 뭘로 써요? 네, 그죠? 우리 어르신, 타치로 매주를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오류지 않습니까? 오류. 근데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가 한 분 있어요. 제 1년 선배인데요. 제 힘들 때나, 뭘 때는, 저를 다 받아주는 선배가 한 분 있어요. 그 선배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를 쳤어요. 원망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로해주고 싶고 그 선배가 다 이유가 있어서 저랬겠지라는 그 감정이 생겨요. 근데 AI는요, 정확하게 오류라고 판단하거든요. 저는 그 오류라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뭐냐 그러면 4차 산업이 온다 한들, 5차 산업이 온다 한들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들은요, 그거는요, AI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 간의 그 감정에 대한 부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업을 통해서 대부분이 전달할 때 친한 친구, 뭐 가족, 주변 동료들하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설령 마음에는 안 맞더라도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관계로 이렇게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터치적인 부분. 아메이는요, 정말 좋은 게요. 이분이에요. 지금 79세, 80대 되시는데요. 이분은 글자도 잘 모르시었던 분이었어요. 전남 광주에 계신 분인데요. 그것도 시골로 들어가시는데 이분이 50대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인터넷을 할 줄 알겠습니까? ABN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한이었었어, 이분이. 할머니가. 남이 된다고 그러니까 믿고 했었어요. 스폰서 도움 받으면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74세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뒷방 노인네가 아니고요. 지금 다이아몬드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광주 내려가서 한번 뵈서 촬영을 했었어요. 우리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비틀즈 아시죠? 비틀즈? 네. 노래 많이 들어요. 레리 비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비틀즈는 이 노래가 1971년도에 오픈됐어요. 꿈만 있고, 간절함만 있고, 팀에 있다 그러면 누구나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고요. 페이스북은요, 아무리 좋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을요,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틀에서 이제는 벗어났어요. 책임감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사람,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희 어머님 평생을요, 돌아가시기까지요, 그 책임감으로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여자의 한 일생으로 본다. 제 어머님 아니라 한 여자의 일생으로 본다라고 하면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저는 이렇게 한번 괜히 어머님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랬었어요. 엄마, 다음 생에는 내 딸로 태어나. 내가 이미 부자니까 엄마 해주고 다 해주고 싶어, 내가.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